네, 더마카이 휴가로 대신해주는 분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이제 적응 좀 되셨죠? 네, 그럴만 하니까 이제 끝이 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매일 하시는 고생인데요. 아, 무슨 말씀을. 매일 하면 차라리 이골이 나서 괜찮죠. 안 하던 거 하면 그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덕분에 새벽 공기 잘 마시면서 또 시작했습니다. 저 촌철님들 아침 인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23님이 아침 무슨 첫 인사를 할까 생각해보니 수험생 여러분 참 수고했어요. 오늘은 푹 쉬고 편한 마음으로 지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노셔도 돼요. 그러게요. 근데 좀 심하게는 노지 마시고 적당히 노세요. 네. 네, 9377님이 오늘 아내의 생일이라 아니 생신이라 일찍 일어나 미역국 끓여주고 출근합니다. 네. 이렇게 미역국 끓여준 게 벌써 30년 되었네요. 제이비께서 축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저녁에 별다른 선물이 없어도 될 듯한데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경자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아니 아내의 생일이라고 했다가 급 생신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아 이분은 참 현명한 분이시다. 그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물이 없어도 될 듯하다는 요 대목에서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를 신경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미역국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끓이는데 뭐. 마음은 물질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제이비 축하와 함께 선물도 준비하시라. 네, 경자 씨 행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하루 그냥 요구할 거 다 하세요. 그냥 남편분께. 네, 그리고 1750님이 제이비님 남양주 백봉산 정상에서 시선 집중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산에 오르는 와, 저희 촌철님들이 되게 많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부지런하신 분들이죠. 네. 그리고 닥터김님이 김은지님 상큼한 인사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네, 이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삐딱성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간밤에 전해진 소식이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야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다툼의 여지라고 하는 게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통상적 업무 수행을 하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혐의 자체를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로 들리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지금 나왔던 증거들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도 구치소에다가 수용 가능 인원들을 묻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 왜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문건 보고받고 왜 그걸 싹 지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도대체 그 행위는 뭔데요? 네? 한번 되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는 박정호 부장판사인데 이렇습니다. 사유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세 차례 출석 요구 다 거부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려고 하니까 문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그러면 도대체가. 거기다가 지지자를 동원해갖고 가로막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의 상식과 법원의 상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근데 그 황교안과 박성재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법조인 출신이라는 아이고 겁니다. 그렇네요. 게다가 검사 출신.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갑자기 온도가 급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촌철님들도 같이 굉장히 황당하다.
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구멍가게 사장인 나도 포고령 첫 줄 보고 불법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까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해피님은 대단하다 판사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5696님도 혹시 그 부장 판사님들은 평소에 뉴스를 안 보시나요? 왜 영장이 기각된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출석겁을 해야 구속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체포동의안이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27일에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체포동의 요구서 내용도 보도를 탔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이걸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피의자,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피의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효력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요청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다른 대목에서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자, 협조 요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건 해석도 설명도 필요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요청을 진짜 받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러면 그 자체가 내란 가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확인할 점은 저 문구의 의미가 아니고요. 저 문구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죠. 특검이 이걸 확보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건데 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해석만 가지고 요청을 받았다라고 사실 적시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적시거든요. 네. 요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측면도 눈길을 끄는데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연쇄 통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헌 위법성 등을 충분히 인식을 했고 윤석열 한동훈 갈등, 야당과의 극한 대립 등을 고려했을 때 계엄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이런 어떤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라는 점도 특검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를 할 때 처음으로 적용했던 혐의가 뭡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였었습니다. 그럼 이건 같은 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영장 결과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영장재판부 또 아침에 방금 전해주신 내용을 보면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촌철님들도 반응을 여러 개 주고 계시는데요. 네. 신원섭파님이 법원이 이러면 추경호 의원도 자신감 갖겠는데요? 라고 당장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아, 그리고 뭐 제가 사법부 개혁 반드시 합시다라는 유현수님의 댓글도 있습니다. 좀 이해가 많이 안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뉴스인데. 다음 주목할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나는 준비된 발언만 한다.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여론 반응이 좋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의원들을 향해서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라는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자, 우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문부터 한번 봅시다.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건 독자적 판단과 독자적 행위의 주체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의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라 말아라고 하는 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먼저 이 점을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효과를 주장을 했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도대체 뭘 보고 효과가 날 거라고 자신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힌트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 측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 행보다.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간단히 풀이하면 뭡니까? 양손의 떡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양손에 떡을 줄 수 있는 건 떡이 무생물체, 즉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거기다가 양손에 떡 쥐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더구나 장동혁 대표 측이 말한 좌우는 무생물체가 아니라 사고 능력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이들에겐 상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좌우 운운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자기 능력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교만한 멸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식과 가치관이 있는 촌철님들께서는 이미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데이지님이 자폭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이콜N님께서는 또다시 국민들을 광장으로 부르네요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예. 예, 담쟁이 넝쿨님도 국민을 물건 취급하시네요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옛날에 노래가 나는데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게 원을 넓히는 전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면 교통비만 많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전해주시죠.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보낸 메시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2일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7초간 침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워낙 유명한 장면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5월 15일에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부인께서 장관에게 찌라시를 보냈다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몇 시간 뒤에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국가 서열이 또다시 보이네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먼저 네. 검찰총장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검찰 고위직 인사 전날에도 4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던 게 밝혀졌었습니다. 이것까지 종합해서 풀이를 하면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사법 리스크 방탄의 실행 책임자였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것 같은데요. 13 내란의 동기에 김건희 방탄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박 전 장관이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추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기각 소식, 새벽에 나온 기각 소식 더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의아한 게 여기서 하나 더 저는 사소한 거에 꽂히는 경우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디테일이 중요하죠. 대통령 부부께서도 찌라시를 받아보는구나 라고 하는 점을 예.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보면 그런 것들을 뭐 주고 했던 저희가 실제로 그 기록을 입수해서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에게 찌라시를 보내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된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경복궁의 건천궁 이 재현 공예품 9점을 빌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명목은 대통령실 주최 국가 주요 행사용 물품 전시였었습니다. 하지만 김교웅 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9점만이 아니라 2023년 3월 30일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빌린 32점도 한남동 관저로 옮겼다고 하는데 정부 관계자가 김교웅 의원실에 밝히길 대여 물품은 관저 입구 하얀 단층 건물로 옮겼고
거기까지 옮기면 거기 분들 그러니까 관저에서 일하는 분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이 없긴 한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왜 관저로 가져갔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저를 궁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끔찍한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남동 관저에 그 2층에 다다미 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설마 그 일본식 다다미 방에 왕실 공예품을 소품으로 배치한 건 아니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기괴한 장면입니까? 네. 지금 돌콩님도 왕놀이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네. 6217님도 참 어이가 없네요. 아직도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 정말 개탄할 일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네. 영원한 친구님은 법이 엿장수만보다 인심이 더 좋냐. 어찌합니까는 듣고 있으면 덥습니다. 네, 열이 오르는 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보온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 6일 오후 2시에 광주 북구 동강대 운동장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문인 북구청장이 무대에 올라서 트롯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기초단체 홍보를 위해서 기초단체장이 무대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문제는 이 문 구청장 뒤인데요. 그의 뒤에서 가발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백댄서 8명이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들은 북구청 소속 국장 과장급 공무원들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네, 문제죠. 이거 정말. 두 축의 논란이 있는데요. 북구청은 이들의 일정을 모두 공무수행 출장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지역 홍보와 구청 이미지 제고 차원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무대에 오른 것과 자신들이 무대에 오른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항변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이 8명의 그 백댄서 공무원들 모두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지역 홍보와 구청 이미지 제고와 여성 공무원들의 백댄서 활동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왜 다 여성이어야 되는 건데요? 네? 오히려 이런 게 구청 이미지 추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촌철님들께서도 댓글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마이웨이님이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짓들인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엽기토끼님은 백댄서가 공무수행이냐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천년소리님은 제대로 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데이지님은 공무수행이라고 우기기까지 하냐라고 촌철 날리셨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네,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예. 예, 여러모로 비판이 많습니다. 그 유병호 그 감사위원이 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들었다면서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요지경인 건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남의 퇴임식에 그런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예의가 아니긴 하죠. 마무리할게요. 김은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